자, 오늘은 동양 EMP 2020년 1분기 재무 분석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네, 그럼 원래 속도로 돌아와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4가지 핵심 파트로 진행됩니다. 1번, 기업 개요와 실적부터 시작해서 2번, 구조적 강점과 약점, 3번, 외부 기회와 위협, 그리고 마지막 4번, 향후 모니터링 포인트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동양 EMP의 핵심 사업과 이번 2026년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동양 EMP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SMPS, 즉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와 충전기죠. 이게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든든한 주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최근에 이 전원 공급 장치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기 같은 친환경 신사업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성적표를 한번 보실까요? 2020년 1분기 실적인데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2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65억 원으로 무려 59%나 줄어들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133억 원으로 12% 감소했네요. 전반적으로 외형이 축소되고 이익도 꽤 많이 깎인 게 수치로 바로 확인됩니다. 현금 흐름은 어떨까요? 1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적자폭이 살짝 줄긴 했지만 여전히 현금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고는 쌓이고 받을 돈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운전자본에 대한 부담이 꽤 커진 게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회사의 재무구조적인 강점과 약점을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 강점부터 볼까요? 재무 건전성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부채 비율이 고작 19% 수준이에요. 게다가 이자를 내야 하는 차입금은 0원입니다. 이른바 완벽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동 비율도 476%나 되는데요. 쉽게 말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단기 부채보다 훨씬 많아서 유동성 위기 걱정은 꽉 잡아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단기순이익은 12% 하락에 그쳤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130억 원에 달하는 비영업 금융수익 덕분입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 차익 같은 것들이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영업 부문에서의 부진을 꽤 많이 만회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가장 뼈아픈 건 역시 본업인 SMPS의 매출이 25%나 꺾였다는 겁니다. 장사가 덜 배니까 고정비 부담은 커지고 결국 영업이익률이 작년 10%에서 올해 5%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계속 관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수익 구조인데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86%가 단일 고객사인 S사와 그 자회사들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이 거대 고객사의 단가 정책이나 주문량 변동이 회사 전체 실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회사를 둘러싼 외부 변수들, 즉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나 태양광 인버터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죠. 그리고 회사가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약 1,150억 원 규모의 단기 금융자산을 굴려서 쏠쏠하게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훌륭한 재무적 기회 요소입니다. 반대로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은데요. 당장 환유업 노출액이 1억 2,258만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파생상법 해지를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장부상 환산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구리마 반도체 칩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도 원가에 부담을 주는 큰 위협입니다. 위험 요인이 더 있습니다. 아까 그 매출 86%를 차지하는 고객사 쪽에서 단가이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짝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 대주주 측인 SDY와 신동향 홀딩스 같은 특수관계자에게
총 82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챙겨봐야 할지 KPI 대시보드를 짚어드릴게요. 앞으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 딱 5가지입니다. 첫째, 부진했던 본업 S&PS 매출이 회복되는가? 둘째, 마이너스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서는가? 셋째, 전기차 충전기 같은 신사업에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는가? 넷째, 86%에 달하는 특전 고객사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82억 원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양 EMP 무차입 기조에 유동 비율도 넉넉해서 재무 구조 자체는 정말 안정적이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본업의 수익성 하락이 숫자로 명확히 확인된 만큼 앞으로 기존 사업의 회복 여부와 새로운 친환경 신사업의 성과를 꼼꼼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